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 속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간의 유럽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이 부회장 어디를 방문하고 어떤 행보를 읽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부 양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양 기자, 출국장 이제 직접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이 부회장 출국 전에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은 오늘 오전 11시 50분경 김포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출국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M&A 계획과 유럽 일정 등을 묻는 취재진에는 잘 다녀오겠다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출국한 이후 18일까지 12일간 유럽 출장길에 오릅니다. 지난해 12월 중동 방문 이후 반년 만에 해외 출장입니다. 첫 번째 행선지는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의 본사가 있는 네덜란드입니다. 네, 잘 다녀오겠다. 그렇게 별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표정을 보면 상당히 좀 자신감 넘치고 밝아 보였어요. 예, 그간의 분위기랑은 사뭇 달라 보이는데 특히 첫 행선지로 슈퍼을이라고도 불리죠. ASML을 방문합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번 출장의 이제 가장 큰 목적은 삼성의 최우선 과제인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생산하고 있는 EUV, 즉 극자외선 노광 공정 장비는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글로벌 독점이다 보니 반도체 파운드리 1, 2위 회사인 대만 TSMC와 삼성전자도 꼼짝하지 못하는 슈퍼을로 통하는 회사죠. 예. 이번 출장에서 이 부회장은 EUV 수급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비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메모리 반도체에도 EUV 기술을 적용키로 한 만큼 충분한 노광 장비가 필요하죠. 특히 차세대 파운드리 사업인 3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 기술에도 EUV 노광 장비가 들어가는 만큼 TSMC를 추격하며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안정적이고 고성능인 EUV 장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 겁니다. 예, 확실히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설 만큼 이 EUV 장비 확보 문제 중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ASML이 지금 독점 기업이고 이어서 쟁쟁한 기업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1년에 생산량이 얼마 안 되죠? 네, EUV 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이 ASML이 생산하는 EUV 연간 생산량은 이 40대에서 50대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반도체 품귀 현상이 장기화되는 데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인텔, TSMC 등의 기업들과 이를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런데 삼성전자는 최근 시스템 반도체 중심의 450조 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죠. 장비가 선제적으로 확보돼야 그에 맞는 생산 설비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실무 라인에서 공급 물량 확대 등을 요청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에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이 이제 사실상 파운드리 기업들한테 EUV 기반 생산 경쟁의 어떤 원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ASML이 중요한 요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ASML이 이번에 이제 성능이 뛰어난 차세대 장비를 내놨고 또 생산 대수도 2025년까지 2배로 늘리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예. 누가 파이를 가져갈 것이냐가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겠고 두 번째로 지금 삼성이 GAA 최종 양산에 만약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EUV 장비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첫 행선지로 ASML을 잡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출장 기간 동안에 M&A에 대한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ASML 방문 이후 일정이 좀 공개된 게 있습니까? 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네덜란드 외에도 독일과 프랑스, 이런 다른 국가들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유럽 지역에는 삼성의 유력 M&A 대상으로 꼽히는 기업들이 여러 곳 포진해 있죠. 이 네덜란드와 독일에는 NXP와 인피니온이 있는데 이 두 기업은 모두 차량용 반도체 기업입니다. 영국에는 팹리스, 즉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30일 인텔의 최고 경영자 팻 겔싱어가 방한해 이 부회장을 만났는데 양사가 힘을 합쳐 ARM 인수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삼성은 지난 2016년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 인수 이후 이렇다 할 M&A를 하지 않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돼 있습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M&A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말하는 등 대형 M&A가 가시권 내에 들어왔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출장길에 이재용 부회장과 동행하는 인물이 있어서 눈길을 끌었다고 하던데 누굽니까?
보통 삼성전자 측은 동행하는 인물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 이 인물을 보면 내용이 보이기 때문에 보통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출국장에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에게 한 사람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로 들어오기 20분 전쯤 최윤호 삼성 SDI 사장이 공항에 나타난 건데요. 이 부회장과 함께 유럽 출장길에 오른다고 합니다. 다만 이 부회장과 모든 일정을 함께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독일 자동차 메이커 BMW가 이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공급사로 삼성 SDI가 아닌 중국 CATL을 낙점한 것과 관련해 이 추가 일정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 기자 마지막으로 제목과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제목은 신경영 29주년 뉴삼성 선언도 나오나 해시태그는 장비 확보가 곧 점유율 이재용 뉴삼성 선언으로 하겠습니다. 네, 산업부 양현주 기자였습니다.